사실 이 친구는 이제 저랑은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저랑 이제 세계대회에서 지금 이게 자료화면 나갈 거예요. 아, 이렇게 나란히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친구는 오픈 클래스에서, 저는 이제 프로 클래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렇게 나란히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이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많은 선수 중에 유일하게 한국 선수 2명이 오픈에서 1등하고 또 프로에서 1등하고 이렇게 또 나란히 투샷으로 2016년이었죠. 시상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꾸준함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운동하시는 친구들, 저랑 같은 시대 때 운동했던 친구들, 제가 롤 모델로 또 존경했던 선배뿐만 아니라 뭐 후배들까지도 정말 오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뭐 수명도 짧을 수 있지만은 그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 보니까 뭐 또 생계에 의해서 다른 직종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보디빌더의 이미지는 그냥 깍두기 머리, 스포츠 머리 탁 자르고 그냥 약간 아저씨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사람은 형 같은데, 누가 봐도 형 같은 외모고 멋있게 잘생겼는데 몸이 보디빌더네? 나도 나가보고 싶겠다라고 생각하게 해준 게 황철순이라는 선수, 이 형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많은 대회가 생겼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0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피트니스 대회가 열렸어요. 밀리오레에서. 맞죠? 아니요? 2대 APM 옥상. APM 아니면 형 밀리오레 아니에요? 그게? 2대 APM 그러니까 옥상. 신촌 기차역이요. 그래, 2대 APM 형 그거 옥상. 밀리오레 아니에요? 회의실, 2대 APM 옥상. 내가 다 알아. 네, 그래요. 어쨌든 그 신촌역 옆에 있는 거, 그 건물 옥상 맞죠? 거기서 이제 최초로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그기 대회나 아니면은 그 대회 이제 뭐 좀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WPC라는 대회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WBC 아니야? 두 번째로 생긴 대회. 두 번째로 생긴 게 WFF라고 나바랑 같이 동맹을 맺은 그 단체였는데, 이 단체가 두 개가 찢어졌어. 근데 한국에서만 좀 애매하게 통합으로 운영을 했어. 한국에서만요? 외국에서는 유럽하고 아프리카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건데, 네. 런던하고 이렇게 합쳐진 건데, 그게 원래 두 개 다 다른 단체였는데 한국에서만 합쳐졌어요? 희한하게 이제 통합 운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한국에서만 따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거지, 이제 피트니스를. 그만큼 대한민국의 피트니스 역사가 09년에부터 여태까지면 그렇게 길진 않아요. 12년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형은 머슬마니아라는 단체를 벗어나도 그냥 황철순이라는 그 이름 석자 하나만으로 약간 독립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왜? 인정하시죠? 근데 형이랑 이제 같은 협회인 이제 후배 선수들은 머슬마니아라는 대회 솔직히 덕을 요즘에는 많이 못 봐요. 이 루이스 회장이 지금 솔직히 속상할 수도 있는데, 덕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얼만큼 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형이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에 국내 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도 되게 로컬 대회가 많잖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대회가 많은데, 사실 인터내셔널 브랜딩 대회를 한 10년 가까이 뛰어야지 외국 사람들 눈에 띄는 거고, 근데 국내 대회 뛰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상한 타이틀 갖다가 챔피언이라는 수식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정말 국제 무대에서 정말 그 글로벌한 스타들하고도 같이 붙으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매번 붙어야지, 매번. 그러면은 갈 때마다 쟤 또 왔네, 또 왔네. 한 5년까지는 아무도 못 알아봐, 외국에서는. 한 6년 차 되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한 1, 2년 해보고, 한 3, 4년 해보고, 그래 놓고서 이제 국내 대회 뭐 사설단체 여러 개 돌면서 거기 거 다 쓸었다고 해가지고 인지도가 올라가는 건 없어. 살아남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내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라, 나도 뭐 계속 맨날 외국 대회에서 1등하면 뭐하는 거야.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돈 몇 천만 원이 깨져. 뭐 갔다 오는 경비랑 뭐랑 다 우리는 사비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데미지가 쌓여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빠지거나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둔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이제 많죠. 미끄러져도 계속 도전했어. 계속.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고, 그걸 계속 버티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하고 뭐 한두 번의 입상으로 그건 난 실력이 아니라고 보거든. 진짜 실력은 항상 뭐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뒤로 갈수록 더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활동이 많아져. 그럼 운동할 시간도 없어져. 근데 희한하게 몸은 더 좋아져야 돼. 여기서부터는 진짜 운동도 똑똑하게 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잠잘 시간 없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이제 뭐 우승을 했다, 챔피언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시합을 준비하려고 해. 내가 운동에 좀 더 올인해야지. 아니, 갔다 오고 나서도 똑같이 일하면서 더 바빠졌는데 운동할 시간은 더 없어져. 근데 희한하게 몸은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잠잘 시간 없어. 근데 뒤로 갈수록 몸은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진짜 정말 노력이라는 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머리를 최대한 쓰면서 똑똑하게 운동할 줄 알아야 돼. 20분 만에 내 몸 전신을 펌핑시킬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가 이제 그 사람의 값어치가 나오는 거지. 남들 다 똑같이 자고 남들 하는 운동 시간 다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는 전혀 없어. 오히려 뒤로 갈수록 몸이 더 망가질 걸. 그런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히려 바쁠 때일수록 몸이 더 잘 나와야 돼. 형이 생각했을 때는 협회와 관계없이 그냥 몸 좋고 스타성 있으면 무조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지, 협회도 무조건 같이 끌고는 가야지. 중요한 협회도? 거는. 그럼 뭐 비율이 50대 50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확한 비율은 없어.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에 왜 스타들이 안 나오는 줄 알아? 자기가 이 협회에 대한 조금 불만 있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려버려. 사실 나도 그렇고 내 위에 선배들도 그렇고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 없어. 오히려 더 심하게 겪었어. 내가 못 바꾸면 어떡해. 적응을 해버리는 게 나아. 이해를 해버리는 게 나아. 저 협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고 왜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해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바꾸지 못하면 그걸 감내하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억울한 거는 난 이해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그 인터넷 쪽으로 치우쳐지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견딜 수 있는 고통도 감내하지 못하고 다들 조금 부당한 대우도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보디빌딩이라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1946년도부터 시작해. 와우. 194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1960년대부터 사실 뭐 약물 사용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스타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자라왔었고 그때 당시 때 정착했던 게 지금은 더 활성화가 돼가서 자리가 잡힌 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면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수십 년째 반복되는 딜레마인데 대부분의 잘못된 생각들이 뭐냐면 뭐 요즘에는 이거 불법이라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뭐 항상 화살은 이게 현역에서 탑이든지 프로 선수들한테 화살이 다 날라와. 네, 근데 우리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예전에 알았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못 바꿨으면은 우리가 사실 사라졌겠지. 지금의 우리가 없었겠지. 근데 못 바꾸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정말 감내하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어. 나뿐만 아니라 내 선배들까지도.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걸 바꾸려고 해버려.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그래. 뭐 쟤 요즘 뭐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것도 악플 엄청 달릴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악플은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야. 여론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의 방향성마저 잃어버려. 여론은 절대 신경 쓰면 안 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여론이 뭔가 스스로가 그 여론에 의해서 바뀌는 거. 그럼 본인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여론이 지금만 있는 것 같아. 예전에도 있었고 그 예전에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5년 전에도 있었어. 그 여론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항상 쫓아다녔어. 지금의 여론 다 똑같아. 어떤 정도로 똑같냐면은 단지 커뮤니티만 다른 거야. 지금의 여론은 유튜브야. 5년 전 여론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10년 전 여론은 다음 카페 그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 15년 전 여론은 싸이월드. 네. 지금하고 똑같이 여론을 선동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까는 세력들 무조건 있었고 반대 세력 다 있었어. 지금도 똑같아. 마찬가지 지금의 뭐 유튜브 여론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고 15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 앞으로 5년 후에도 왜 있는 줄 알아?
자, 지금부터 5년 후라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5년 후에 성인이 돼서 일반인이 되어서 또 똑같이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잣대로 갔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가서도 또 똑같이 보디빌딩은 불법이다. 뭐 불법이 아무서 똑같은 방법이야.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또 성인이 돼서 또 똑같이 일반인의 시야로 윤리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버려. 플랫폼만 바뀐 거네요. 단 커뮤니티만 바뀌는 거야. 네. 지금 유튜브 여론 왜 신경을 안 쓰냐면은 5년 전하고 똑같아. 지금 여론 선동하는 세력 5년 전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10년 전에 다음 카페, 뭐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15년 전에 뭐 싸이월드 다 선동 세력이 있었고 그들이 몰속. 당연히 이제 싸웠고 그 당시 때 사람들 지금 왜 뭘 안 하겠어? 본인들도 이제 이해를 해버리고 그 안에서 익숙해진 거야. 근데 모르는 친구들이 새로 딱 성인이 돼서 나타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지. 왜? 이거 불법 아니냐?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 여론들이 올림피아 가서 따져야 돼. 올림피아랑 아놀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보디빌딩에 대한 그 케미컬에 대한 노이즈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왜? 뿌리가 없어져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뭐 올림피아나 아놀드가 존재하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싸우냐 이거야.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 그거를 이제 본인들도 이제 다 이해를 해버려. 왜?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시험, 트레이너 시험이나 이제 국가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 시험조차도 내추럴이다 뭐다 상관없는 시험이야. 왜냐면은 실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조웨이더의 훈련 법칙이야. 조웨이더가 1946년도에 IFBB를 설립하면서 아놀드에게 모든 약물을 실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조웨이더의 훈련 법칙 32가지가 아직도 생활체육 지도자 시험에 나와. 피라미드 세트, 뭐 점진적 과부하 염치, 드롭 세트, 뭐 이런 모든 트레이닝 방법론이 사실 내추럴 운동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내추럴이다 뭐다 왈가왈가 하기에는 사실 이미 그 보디빌딩이라는 쇼는 정착을 했고 자리를 잡았어. 이거는 정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국내 프로 선수들 이런 보디빌더들 겨냥할 게 아니라 올림피아나 아놀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새내기 시절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많이 바꾸려고 협회랑도 싸우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때?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바꾸지 못하면 받아들여야 돼. 지금의 여론들 사실 이 운동권하고는 상관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 여론들 사실 운동권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보디빌딩을 하나의 스포츠의 기준으로 보냐 이거. 스포츠가 아닌데. 편하게 생각하면 보디빌딩은 뭡니까? 보디빌딩의 정의. 보디빌딩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쇼지. 쇼. 말 그대로 쇼고 이게 너무 흥행을 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돼 버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거는 바뀌는 건 아니야. 오히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유난히 또 한국 선수들만 까요. 그건 당연한 거지. 왜냐면은 외국을 못 바꾸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딱 미국의 1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미국이 내추럴 대회가 엄청 유행했었어. 흥행했어. 한 체급에 막 50명, 100명씩 나오고 대회가 3일 동안 하는데 하루는 뭐야? 하루 종일 도핑 테스트만 해. 선수들 전체를 도핑을 해.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 선수 전체를 도핑하는 사설단체는 없어 지금. 그쵸. 돈이 얼마? 그래서 내추럴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해. 왜냐면은 미국은 모든 참가 선수 전체를 도핑 테스트를 해. 와. 그러니까 하루를 잡아. 도핑하는 날. 그러니까 3일 동안 중에 하루는 접수하고 도핑만 계속해. 하루 종일. 올림피아는 이거 안 하죠. 올림피아는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 대회에서 내추럴 대회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하루는 도핑 테스트만 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수 한 명당 도핑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들어. 우리 돈으로. 싸네요.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대학교 그 스포츠 의학과에서 나와서
토핑을 다 해줘. 그래서 선수 참가비가 1인당 15만 원이면 5만 원이 도핑 비용이야. 그러니까 개개인이 도핑을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카다에서 2당 도핑했는데 20에서 3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 기능대 소속 선수가 아니면 또 안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도핑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사실 내추럴 대회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이 10년 전에 내추럴 대회가 그렇게 흥행을 했었는데 왜 망했냐면은 시간이 지나서 내추럴 선수들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 중에서도 또 도핑 안 걸리는 선수들도 있어. 전국체전 선수들처럼 수시 도핑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많은 선수들 전부 다. 수시 도핑도 할 수 없고 그거야 뭐 시간이 지나서 뭐 기간을 맞추면 약물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도핑을 피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또 저 선수는 정말 내추럴인데 몸이 좋다라는 이유 하나로 수없이 그 약물 의혹을 계속 받는 거야. 그리고 또 내추럴 대회가 다른 일반 그 올림피아 같은 큰 단체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추럴 대회가 이제 재미가 없어졌다는 이유 하나야.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10년 넘게 내추럴로 운동하고 내추럴로 세계 챔피언까지 해봤는데 내가 내 몸을 봐도 정말 재미가 없었어. 그때 당시 때 한국 여론은 그거야. 내추럴로 세계 챔피언을 했는데 정말 내추럴하고 상관없는 흑인하고 백인 선수들을 보면서 역시 흑형들은 체형 자체가 틀려. 역시 흑형들의 우월함 이런 식으로 한국 여론은 얘기를 해. 막상 내가 정말로 내추럴로 세계 챔피언까지 했을 때는 야 내가 과연 떳떳한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럴 거면 내가 정말로 이 흑인들 백인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나도 정말 글로벌한 스타가 돼야겠다. 그래서 난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내추럴 세계를 떠난 거지.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한국이 지금 그 10년 전의 성향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내추럴을 우겨가지고 그 내추럴이 정말로 흥행이 될까? 왜? 전체 도핑을 하지 않는 대회는 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모든 그 내추럴 대회라는 거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전국체전 빼고는 나머지 대회는 내추럴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으면 좋겠을 정도로 도핑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게 수시로 도핑할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몸이 내추럴인데 좋은 선수들은 또 약물 의심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돼서. 우리나라 정책상 자리 잡기에는 아직은 되게 미비해. 그런 모든 그런 수단과 조건이 맞춰졌을 때 나는 이게 뒷받침될 수 있는데 그거를 뺄래야 뺄 수 있다라고 해서 빼면 뭐 하냐 이거야. 선수들 양심에 맡길 거야?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선수들 양심에 맡기는 거는 이거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당신 지금 양심에게 맡길 테니까 지금까지 무단횡단하거나 과태료 벌이고 있으면 자진해서 다 지금 과태료 납부해라. 이렇게 양심에 맡기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다 내냐 이거야. 그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사실 이 보디빌딩을 스포츠 룰로 비교하기에는 정말 무리수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 보디빌딩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생체 시험 때 2002년도 통계였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제 진짜 얘기를 오래되셨네. 해주는데 피트니스 인구가 미국이 50%, 그리고 일본이 30%, 한국이 15%도 안 됐었어 그때가. 우리가 일본을 못 쫓아갔을 때였어. 저 중3 때.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일본이 내추럴을 20년째 추구하고 있어. 그래서 이 히데타 야마기시조차도 이제 뭐 국적을 이제 뭐 미국으로 바꾸고 야마기시 후세를 이을 선수가 안 나오잖아. 일본은 아직까지 20년째 내추럴을 추구하고 있어. 우와. 근데 일본이 피트니스는 우리나라를 이제 아예 못 쫓아와. 우리보다 훨씬 위에 선진국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한국을 아예 못 쫓아오게 됐어. 보디빌딩 발전이라는 거는 내추럴과 이 비내추럴의 차이는 아니야. 꼭 내추럴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가장 가까운 나라의 뭐 사례를 들어보는 거잖아.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강이야. 아 그래요? 한국이 최강이야. 중국도 이겨요? 보디빌딩 최고.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우리 한국의 프로 선수들이 일본, 중국, 나조차도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몽골까지 다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해. 근데 한국에서 일본 선수, 중국 선수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 적 한 번도 없어. 우리나라 국내 프로 선수들이 다 이 아시아 지역을 다 돌면서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피트니스 문화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거야. 룰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처럼 내추럴로 다 그 시세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또다시 일본을 쫓아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인정. 내추럴과 비내추럴의 차이로 대한민국 피트니스 발전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단지 내추럴로 운동하는 그런 생활체육의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 안에서 스포츠룰로 경기를 하면 되는 거고, 나조차도 뭐 약물 사용한 사람이 그런 내추럴 대회 나가는 거는 정말 나도 싫어. 왜?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나오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결국은 또 후가 생각해. 일반인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추럴 대회 나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수들은 누군지도 몰라. 근데 대한민국에서 스테로이드 하면 누구야? 황철순이잖아. 그러면은 양 얘기 나오면 또 황철순은 그러네. 그러면은 부정행위를 떠난 또다시 똑같은 주제에 그냥 불법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무한 반복이야. 수십 년째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프로 선배들까지도 다 타겟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많이 먹었죠 진짜. 뭐 개인적으로 나는 뭐 내추럴 세계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어. 그 사람들의 그 생활체육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받게 해주고, 생계뿐만 아니라 이런 상품적 활동이 많아지고 그런 선수들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엄연히 약물 세계, 스테로이드 사용 유저들은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제 놀게 놔둬야지. 모든 역사가 그랬고 나는 그걸 지금까지 피부로 다 경험을 했고, 이게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야 근데 계속. 형 이제는 솔직히 바뀌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너 내추럴이냐 아니냐 이거를 밝히는 걸 종용을 하면서,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내추럴이냐 아니면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오래 간 사람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서도 있고 훨씬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유튜브라는 커뮤니티만 이제 수익 창출이 나기 때문에 자극적인 요소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러니까 여론에 대해서 절대 동요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들이 뭐 막든 뭘 하든 전혀 상관없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앞장서서 나와서 싸워봤고, 여론에 등 떠밀려 맨 헤드 전선에서 싸워보기도 했어. 근데 나중에 불리하니까 우리를 처음에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다 빠져나가더라고. 나 혼자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럴 거면은 그런 여론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언제든지 대세가 기울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굳이 휘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너 주관을 갖고 소신껏 가고 너가 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데, 대부분 여론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행동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자기 행동도 소심하게 바뀌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솔직히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형이 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나마. 왜냐면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형은 누구한테 배우고 누굴 보고 깨닫고 누굴 보고 막 어떻게 이제 형이 스스로 체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남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결국 없는 거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있는 거지. 나중에 이 보디빌딩 문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받아들여 버렸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 이 일반인들은. 그러면 지금에 다시 의혹을 품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의혹을 품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쯤이면은 또 성장해서 자기 갈 길 가버리는 거야. 그럼 무한 반복이네요. 무한 반복인데 왜 너는 직업을 왜 잃어버리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쪽이 직업이 아닌데도 너 정신만 흐트려놓고 네 멘탈만 박살내놓고 가는 거야 그냥. 오늘 정리됐어요. 이거를 딱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후배들한테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달이 됐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후배들도 이거를 진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한 개별적 정도까지 판단이- 얘기했는데 못 느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나약한 친구야. 조금만한 여론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본인 할 일 손에 안 잡히고 덤벨이 손에 잡혀야 되는데 떨리기나 하고 이런 거는 나는 뭐 이 운동하기에는 너무 멘탈이 약한 것 같아 나는.
그 정도의 강인함이 없으면은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래. 형은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피트니스계에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소신껏 사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누구한테 이제 피해를 주려고 하는 적도 없고. 근데 형도 저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여론을 좀 신경 쓸 때. 지금 저는 많이 늘어났는데. 나는 뭐 목메달 뻔 했었고 뭐 언제요? 굉장히 심했지 예전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몇 년도- 몇 년도에 잠을 그러셨어요? 못 자고 막 그게 결국 도움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20대 때? 뭐 20대 때야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매번 그랬어 매번. 사실은. 그게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서도 내 얘기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억울함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서도 이걸 얘기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또 요점과 팩트를 벗어나서 결국은 돌아와서 또 너 불법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후회했던 게 그때 내가 목소리를 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론이 네가 듣는데 그 쇳덩이를 같이 들어주진 않잖아. 너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근데 너가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건 또 여론이야. 너가 한 개 더 들 때 서포트 해주는 건 여론이 아니야. 반대로 네가 하나 더 들려고 하는 걸 내려놓게 하는 게 여론이야. 네가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그거를 귀를 닫고 너 할 일 할 때는 진짜 그것만 보고 해야 돼. 자, 오늘은 코로나다 뭐다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뭐 힘든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디빌딩 피트니스 선수로서 살아가야 되는 데서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를 그냥 단둘이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거라서 아마 듣는 분들 중에는 되게 뭐 거슬리거나 불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지 이제 요즘 세상이 다 본인의 뜻과 같진 않거든. 그리고 또 나랑은 생각이 틀리다라는 이유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뭐 걸러 듣고 그냥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둘의 얘기하는 피트니스 분야에 대한 후배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이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저들만의 세계에 저런 고충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대놓고 야 이거는 윤리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 도덕적으로 그건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동생한테 하는 선배로서 해주는 그냥 뭐 담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너무 또 분노하거나 격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초등학생 초딩 와우. 갑자기 생일을 맞춰가지고 이거는 또 노래 부르셔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에어컨. 안 그래. 고맙습니다. 네가 산 거야? 네. 어, 초가 근데 형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슬프네요.